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학원에서 가온고 영어를 담당하는 이상아 강사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이제 1학년이 들어와서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의 시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본적인 점수가 낮아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정말 어려웠던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에서도요, 역시나 늘 그랬던 것처럼 교과서 두 과와 모의고사 8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시험 범위의 양은 굉장히 이제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문항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번부터 18번까지, 논술형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상하색으로 표시가 된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비 과정에서 많이 적중했다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난도가 문제의 난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 또는 오늘 제가 이 시간에서 다룰 문제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세한 요 내용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자면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문을 가지고 나왔던 두 개의 문제였습니다. 크게 난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원문에 원래 없던 문장들을 하나 추가하면서 아이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었던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휘 적중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 이 1번에 intact라는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네, 저는 이제 시험 기간에 아이들에게 강조하면서 암기시켰던 단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주제 문제입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체의 주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각 단락의 주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시험 때 주어진 그 원문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주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모의고사 주제 문제보다도 이 교과서 주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시험 전날까지 직전 보강 시간 때까지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네,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번, 7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단어를 적중했다. 네, 여기 뒷부분도 보면 일부 포인트를 그대로 적중했다. 포인트 적중했다. 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중에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요약 문제였고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진짜 킬러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은 문제가 객관식 5번 문제와 10번 문제였고요. 이제 객관식 중에서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문항이 4번 문항과 이 16번, 17번 문항인데요. 이 준 킬러 문항 중에서 16번과 17번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따로 다룰 문제여서 4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단은 확증 편향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빈칸이 뚫려 있는 그 요약문에서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즉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견과 일치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그 빈칸 뚫려 있는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인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험 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유사한 문제를 제가 이미 풀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포인트를 알더라도 그 빈칸에 들어가는 어휘를 모르면 이제 풀 수가 없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어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수영 1번과 2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가운고에 자주 나왔던 그런 요양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시험 때도 많이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1학기와 조금 다른 점은 보통 이 요양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이번에는 교과서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10번으로 가자면, 이 10번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답처럼 보이는 게 두 개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진짜 오답이고 하나는 정답인데, 그 2번이냐 5번이냐 이 두 개 사이에서 고민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정말 킬러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어휘 문제를 얘기하자면, 지난 시험을 보자면요, 원문을 변형을 해 놓은 뒤에서 원문을 변형하고 그 안에서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 문맥상 잘못된 어휘를 골라라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네, 나왔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빼서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16번, 17번도 따로 빼서 설명드릴 거고, 논술형 4번도 따로 빼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땠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정말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가온고 시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보통 가온고 시험의 특징을 말하자면 객관식 난도가 비교적 평이하고, 그 다음에 요양문 유형이라는 이제 고난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렸는데, 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난도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객관식 난도도 굉장히 높고 어법 문제도 까다로웠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춰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난이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험을 보더라도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에서도요, 여러 차례 고난도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전반적인 난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2번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지문의 주제를 물어본다던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물어본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휘만 알면 풀 수 있게끔 나오는 게 그동안 이제 가온고의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해한 바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을 깊이 있게 사고한 학생들만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어법 문제입니다.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어법 문제 또 이런 유형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나 약간의 차이점은요, 지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주요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고쳐야 됐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주요 포인트라기보다는 시험 범위 전체에 해당되는 여러 문법 포인트 중 그 일부 세 가지를 고쳐야 됐던 굉장히 까다로웠던 어법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사실 2번과 조금 더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력적인 오답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시험을 푸는데 50분 동안 시험을 푸는 동안 본인이 풀게 되는 객관식 문제 중 두 문항이라도 내가 답을 4번으로 골랐지만 2번도 답인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사실 두 문제만 있더라도 아이들 시험 전반적으로 이제 멘탈 관리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이 포함된 객관식 문항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크게 높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문제들 중에서 일부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2번에서 이렇게 좀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이 16번과 17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보통의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원문에서 원래 써야 됐던 표현에 동의어적 표현만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포용성 그거를 증가시켰다가 지문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아하니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는 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고르게 한 문제였으나 단순한 동의어 수준이 아닌 지문을 깊이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선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온고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또 17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효율성 중심이다가 이제 원문에 나와야 됐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를 봤을 때 효율성 중심이다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답처럼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번 시험 대비 과정에서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나 모의고사 지문은 요약문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시킵니다. 깊이 이해를 시키고요.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했던 그 포용성 향상에 해당되는 그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접근성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포용성이라 하면 공평한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손필기 자료에 썼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6번에서 답이 되는 보기는요. 2번이었습니다. 2번. 네. 2번이 답이었고요. 제가 강조했던 workplace equality participation이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 포인트를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란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효율성 중심이라 한다면 결국 성적 위주로 흘러가게 되는 거다. 깊이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 또는 정말 1대1보다는 1대1 피드백보다는 표준화된 획일화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를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손필기 잘해서 prioritizing over 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를 했었고 engagement 그 피드백을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번 시험에서 답이 되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prioritize over 있고요. engagement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객관식 어휘 문제입니다. 이 어휘 문제는요,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좋다, 탄탄하다, 라는 친구들은 지문이 변형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의 어휘력이 탄탄하지 않다,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다, 중학교 때 단어를 많이 안 외웠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어휘 변형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오답률이 굉장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기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이 어휘 문제로 나올 거야. 이런 부분 우리가 미리미리 숙지해야 돼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나올 것 같은 동반이어들은 미리미리 숙지를 시켰습니다. 네. 요게 이번에 나왔던 이 13번 문제였고요. 여기에 이 abandoned, oxygen deprived 라는 부분을 좀 유념이 네, 신중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손필기 자료에서 아이들에게 대비를 시켰던 파트입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여러 동반이어 포인트들은 따로 숙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동연 이거야 반연 이거야 암기하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요 페이지는요.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찝어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반이를 마구마구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 지문에서 어휘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는 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라고 제가 따로 정리해줬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기에서 이 abundantly 또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게 포인트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anoxic event를 oxygen deprived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고급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나옴으로써 네,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킬러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걸 쫓게끔 만들 수 있다. 로 주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그러니 그 잘못된 개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을 보니까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담는 선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여기는 imperative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선지를 구성하게 되면서 답이 뭐지 하면서 3번을 고르면서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개념을 조심하자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개념과 진실 사이에 명확성을 보존해야 된다. 그게 필수적이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직관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지문을 깊이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선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그동안 그럼 대비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문을 깊이 이해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지문의 내용은 이거야 암기하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가지 않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력적인 오답 또는 추상적인 선지가 포함된 문제를 풀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려운 객관식 문제도 아이들이 미리 좀 풀어볼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법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포인트는요. 이 원문이 완전 변형이 됐습니다. 지문에 있는 표현과 완전 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어법 포인트를 물어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암기로는 절대 대비가 될 수 없는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유형의 문제는 이번까지 총 3번이 나왔습니다. 네, 1학기 때 2번 다 나왔고요. 또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원문과 다르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인식시키면서 대비를 시키고 있었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도 풀 수 있게끔 했고요. 제가 이제 문법 포인트를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거야로 그치지 않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고 아이들이 그 설명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온고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제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시험 대비 과정이 보통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기본 개념을 습득합니다. 지문, 시험 범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개념들을 습득을 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손필기 자료, 되게 미니 사이즈 포켓북에 디테일한 내용들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까지 수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에서 스텝 첫 번째 단계에서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디테일들을 학습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네, 가온고에서 실제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만 갖고 그런 문제들을 출제시켜서 아이들이 50분의 시간 동안 OMR과 함께 실제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전 경험도 쌓고 그다음에 이 지문에서 나올 만한 주요 포인트들을 미리미리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늘 만들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이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요약문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고 1학년의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수의 개수 자체가 일단 적고요. 그 안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0% 이상 요약문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부터 저랑 함께 대비해야 하게 된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 요약문 유형을 늘 틀렸다. 이 부분을 어려워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저랑 이번에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 요약문 유형 거의 다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대비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 요약문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험 전날 정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저랑 한번 싹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험 대비 과정을 거쳤고요. 네. 이번에 강원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등급 컷은 76점이었고요. 네. 34명의 1등급 중 19명이 저희 반에서 나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저희가 10월 말에 기말고사 대비 진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10월 말 기말고사 대비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총 5회차의 수업에 걸쳐서 중요한 어휘, 어법, 모의고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 시기에는 저희가 모의고사 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인데 이번 1학년 어법 문제들이 너무나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어법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내신 기간에 사실 이번 요 내신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10월에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휘와 어법에 특히나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어법 개념을 숙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요. 그 어법을 가온고에서 출제되는 그런 서술형 유형으로 저희가 또 정리하고 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번 시험 대비 과정에서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객관식을 100점을 맞는 걸 좀 목표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도를 다 나가고 이제 중후반부부터 디테일들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초반부터 그 디테일들을 바로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고 또 나간 부분에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하고 또 진도를 나가고 문제풀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엔 서술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난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것까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 두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중간 난이도 뭐 상위 극상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난이도까지도 다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 저랑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제 수업에 대해서 제 수업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제 수업은 가온고 유형에 맞춘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지금 가온고 수업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은 1등급을 배출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로 가온고의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온고 유형에 맞춘 수업과 또 이제 저희 조교진과 함께 아이들의 디테일들, 아이들이 제대로 숙제를 하고 있는지 클리닉 시간에 이제 디테일들을 같이 이제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한 번의 수업만으로는 숙지가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네, 인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2025년도 1학년을 맡은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학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제대로 준비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